2025년 대출 더 어렵다. 새 대출 규제와 매수 타이밍. 어제 은행에 다녀온 조카가 좌절한 표정으로 전화했습니다. 집을 사려고 대출 상담을 받았는데 예상했던 금액의 절반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같은 조건으로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30대 중반의 성실한 직장인인데도 집 한 채 사기가 이렇게 어려워졌습니다. 조카는 한숨 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집 사는 건 포기해야 하나 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우리 세대는 빚을 내서라도 집을 샀고 그것이 자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젊은 세대는 대출조차 받기 어려워 집 마련의 꿈을 접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계부채를 줄인다며 규제를 강화하지만 정작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봅니다. 도대체 2025년 대출 시장은 어떻게 변하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새롭게 강화되는 대출 규제와 이 상황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매수 타이밍 말입니다. 규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대출 받기가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그리고 지금 사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가 집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2025년부터 달라지는 대출 규제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규제가 강화된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소득 대비 대출 상환액의 비율을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이전보다 훨씬 적게 빌릴 수 있게 됩니다. 50대 중반의 한 분이 아들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30대 아들이 연봉이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괜찮은 수입이라고 생각했는데 대출 받으러 갔더니 2억 5천만 원밖에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3억 원 가까이 받을 수 있었는데 규제 때문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아들이 사려던 아파트가 5억 원이었어요. 2억 5천만 원 빌리고 나머지는 전세 끼고 사려고 했는데 전세도 규제에 걸려서 복잡하더라고요. 결국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겠더라고요. 담보인정비율 규제도 까다로워집니다. 집값의 몇 %까지 대출해주는지를 정하는 비율인데 이것도 낮아집니다. 특히 투기지역이나 고가 아파트는 더 엄격합니다. 집값이 비싼 곳일수록 대출받기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해봅시다. 예전에는 6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4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6억 원은 본인이 마련해야 합니다. 자금이 없으면 아예 살 수가 없습니다. 50대 후반의 한 분이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집을 한 채 더 사려고 알아봤는데 규제가 너무 심해서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미 집이 한 채 있어서 추가 대출이 거의 안 나왔습니다. 담보 비율도 낮고 총 부채 규제에도 걸렸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집이 있어도 대출받기 쉬웠어요. 집값이 담보니까 은행도 기꺼이 빌려줬어요. 하지만 이제는 무주택자도 대출받기 힘든데 유주택자는 더더욱 안 돼요. 투자는 이제 현금 부자들만 하는 거예요. 예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우대는 있지만 그것도 제한적입니다.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사람은 담보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금리도 약간 낮습니다. 하지만 대출 한도 자체가 제한되어 있어서 비싼 집은 어차피 살 수 없습니다. 60대 초반의 한 분이 손주 걱정을 했습니다. 결혼한 손주가 집을 사려고 하는데 생애 최초라 우대를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서울에 집을 사려면 최소 5억 원은 넘는데 대출은 2억도 안 나왔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결국 제가 도와줘야 할 것 같아요. 2억 원 정도는 지원해줘야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부모 도움 없이는 집 사기가 불가능해요. 금수저 아니면 평생 전세 사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력합니다. 집이 여러 채 있으면 대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있던 대출도 회수당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보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50대 중반의 한 분이 다급한 상황을 말했습니다. 집이 3채 있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줄이라고 통보가 왔다고 합니다. 일시에 갚을 돈이 없어서 집을 팔아야 할 상황입니다. 금매로 내놓으니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투기하려고 산 게 아니에요. 노후 준비로 하나씩 모은 거예요. 전세 주고 월세 받으면서 생활비 보태려고 했는데 이제는 다 팔아야 할 판이에요. 규제가 이렇게 센 줄 몰랐어요. 억울해요. 전세 대출도 까다로워집니다.
전세 보증금을 빌리는 것도 대출입니다. 이것도 총부채에 포함됩니다. 전세 대출이 많으면 주택담보대출을 덜 받게 됩니다. 전세 살면서 집 사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50대 후반의 한 분이 딸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이 결혼하면서 전세로 시작했는데 전세금이 3억 원이었습니다. 그중 2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몇 년 뒤에 집을 사려고 하니 전세 대출 때문에 주택 대출을 덜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전세 대출 먼저 갚고 집을 사라고 하더래요. 하지만 전세 대출 갚을 돈이 없어요. 전세 살다가 집 사는 게 당연한 수준인데 규제 때문에 막혔어요. 딸이 돼서 전세로 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가계부채 증가입니다.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국민 한 사람당 평균 빚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대로 가면 경제가 위험하다고 정부는 판단합니다. 특히 부동산 대출이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사람들이 과도하게 빚을 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커져서 파산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대출을 조이는 것입니다. 60대 중반의 한 분이 정부 입장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변에 대출 많이 받아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봤다고 합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커져서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가 많습니다. 규제가 필요한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분은 말했습니다. 문제는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투기꾼을 잡으려다가 집 사려는 서민들이 더 힘들어졌어요. 규제는 부자들한테는 상관없어요. 현금이 있으니까요. 결국 중산층과 서민만 집 사기 어려워진 거예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으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대출이 쉬우면 사람들이 무리해서 집을 삽니다.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오릅니다. 대출을 조이면 수요가 줄어들고 가격이 안정됩니다. 정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대출 규제가 강해져도 좋은 지역, 좋은 아파트는 여전히 비쌉니다. 현금 부자들이 사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서민들만 집을 못 사게 되어 빈부격차가 커집니다. 50대 중반의 한 분이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강남 집값 보세요. 대출 규제에도 안 떨어져요. 현금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결국 규제는 가난한 사람들만 가격이 산 집도 못 사게 만드는 거예요. 부의 대물림만 심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집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지금 사야 할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실거주 목적이라면 필요할 때 사는 것이 맞습니다. 투자가 아니라 집이 필요하다면 타이밍을 너무 따질 필요 없습니다. 대출 규제가 더 강해지기 전에 사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나중에는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50대 중반의 한 분이 자녀에게 조언한 내용입니다. 결혼한 자녀가 집을 살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조금 기다리면 집값이 떨어질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지금 사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집값이 떨어질지 오를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대출 규제는 계속 강해질 거예요. 지금이라도 대출 받을 수 있을 때 사는 게 나아요. 나중에는 대출조차 못 받을 수 있어요. 필요하면 사세요. 생애 최초 구매자라면 우대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생애 최초 혜택은 한 번밖에 못 받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에는 일반 대출자가 되어 더 불리합니다. 지금 살 수 있다면 사는 것이 좋습니다. 60대 초반의 한 분이 손주에게 한 말입니다. 생애 최초니까 금리도 낮고 한도도 높아요. 이 혜택을 꼭 활용하세요. 한번 놓치면 다시는 못 받아요. 부족한 건 제가 도와줄게요. 지금이 기회예요. 반대로 투자 목적이라면 신중해야 합니다. 대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무리하게 투자하면 위험합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없으니 수익률도 낮습니다. 현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지금은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50대 중반의 한 분이 투자 기획을 접은 이야기입니다. 집을 한 채 더 사서 임대 수익을 내려고 했는데 대출이 거의 안 나오고 세금도 많이 내야 합니다. 계산해보니 이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대출 없이 현금으로 사면 수익률이 너무 낮아요. 차라리 다른 투자를 하는 게 나아요. 부동산 투자는 이제 대출 레버리지가 핵심인데 그게 막혔어요. 규제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주택자는 정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규제가 계속 강해지면 보유 비용이 늘어납니다. 세금도 많이 내야 하고 대출도 회수당할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집은 팔아서 정리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60대 초반에 한 분이 결정한 내용입니다. 집이 3채 있었는데 2채를 팔았습니다. 한 채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했습니다. 그 돈으로 대출을 갚고 일부는 다른 투자에 활용합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규제가 이렇게 센데 버티기 힘들어요. 세금도 많이 나오고 관리도 힘들어요. 한 채만 잘 관리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욕심 부리지 말아야 해요.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전세 대출이 부담스럽다면 월세로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세는 대출이 없으니 나중에 집 살 때 유리합니다. 물론 매달 월세를 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나을 수 있습니다. 50대 후반의 한 분이 딸에게 조언한 내용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로 전환하라고 했습니다. 전세 대출을 줄이면 나중에 주택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은 힘들어도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상환 능력을 냉정히